그래서 아마 국산화는 좀 어려울 거고, 뭐 이제야 다시 기초 소재를 강화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쉽지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뭐 일본에서 수입되던 게 안 됐으니까 다시 이제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을 강화해야 된다.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 한국 사회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한국은 철저하게 지금처럼 가공무역을 해야 됩니다. 일본이나 어디서 중국이나 재료를 사와가지고 그것을 고품질로 만들어서 그래서 팔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고 성장한, 지금 우리나라 세계 12위입니다. 경제규모. 일본 3위입니다. 근데 제가 바라볼 때는 지금 이제 이야기는 하죠. 계속 기초 소재, 기초과학을 강화해야 된다 말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보통 우리나라는 좀 빨리 성장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빨리 성장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하면 뭐 안 돼요.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원료 만들고 재료 만들고 해가지고 제품을 판다? 상당히 비생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거를 조금 등한시하고 오히려 가공무역에 포커싱을 맞추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맞습니다. 내가 볼트, 너트, 스패너 다 만들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파는 것보다 볼트, 너트, 예? 스패너, 못, 망치 그거 사와가지고 그거 뚝딱뚝딱 해가지고 로봇 파는 게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 뭐 결론적으로 하는, 네, 뭐 맞불 작전 이야기 하는데, 맞불 작전 하면 예, 백전백패입니다. 그건 뭐 우리 아쉽지만 많이 아는 내용. 우리가 일본이랑 붙어가지고 못 이깁니다. 12위 대 3위인데 어떻게 이겨요? 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 쉬운 예로 엔화와 우리 원화의, 예, 파워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엔화는 달러 다음으로 위안화보다 훨씬 높은 제2의 안전자산이잖아요. 근데 게임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뭐 여러 가지 좀 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 장은 잘 보면 사실은 장이 빠졌는데 이게 과연 일본 문제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꼭 그렇게는 안 봅니다. 잘 보시면 일단 그 중심에 있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이게 빠지는 차트입니까? 지금 지수는 여기 있어요. 다시 볼까요? 지수 이제 좌측이 코스피고 우측이 지금 말한 삼성전자입니다. 95개 캔들, 95개 캔들. 그러면 두 개 다 똑같은 걸 보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여기 있죠. 그리고 반도체 하니까 말인데 하이닉스는 5, 60일선을 뚫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반도체가 실제적으로 이제 감산을 하는 그림으로 가죠. 감산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재료가 없으니까. 네. 감산을 해야 되는 상황. 근데 감산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가격이 올라버립니다.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올라버립니다. 실례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표준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8달러 정도 하다가 지금 3달러 수준입니다. 불과 한 6개월 만에.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제 디램이나 낸드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럼 디램이나 낸드 가격 상승이 오면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실적 호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그건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이 오르는 거고, 또 이제 제가 국산화로 안 됩니다라고 단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애들의 주가를 보면 동진 세미캠, 후성, 솔브레인 다 빠지죠. 어차피 국내로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의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반대적으로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이제 국내 반사이익을 생각했던
뭐 예를 들어 솔브렌이라든지 뭐 후성이라든지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캠트로닉스라든지 캠트로스라든지 램테크라든지 얘들은 다 빠집니다. 이미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일 불매운동은 개인들의 개인적 취향으로 끝나야 됩니다. 만약 이게 국가적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 옛날에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 국채 보상운동 하는 것처럼 그럼 망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철저하게 반일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하면은 뒤집니다. 근데 정부도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적으로 이 불매운동 관련주들은 결정적으로 알아서 빠집니다. 자, 모나미 보면 볼펜이죠. 이런 거 이제 하지 마세요. 끝났어요. 모나미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올랐던 신성통상 이미 다 끝난 게임입니다. 그리고 주식 기본이 팍 솟았다가 이연봉 나오면은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가끔 가는 경우는 있는데 이연봉 나오면 안 보면 안 돼요. 사나머니 리드코프 물론 오늘 끝났습니다. 장대봉 나왔으니까 리드코프 또 뭐 있어요? 화이트 진로 화이트 맥주도 끝났습니다. 예, 이제 주 화이트 진로는 어차피 끝났다는 말은 어차피 주 화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으로 올라가니까 놔두는데 뭐 예를 들어서 상가 친 건 뭐야? 인가? 예, 이런 애들은 다 끝난 겁니다. 이 시가총액 84억짜리니까 뭐 우선주라든지 이런 애들은 없는 거래량 움직이니까 끝난 겁니다. 그래서 보지 마세요. 예. 애국주라고 말하는 애국은 개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 국가적으로 만약에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그런 또라이 정부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사태 수습이 안 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그래서 거꾸로 보면 이 불매운동 관련주들은 이제 끝났다 보면 되고. 자,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냥 뭐 기계라든지 뭐 AI라든지 최근에 이제 탄소섬유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소 탱크를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소 탱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탄소섬유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닌데 여기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탄소섬유입니다. 탄소섬유. 그래서 이제 탄소섬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일진다이아가 있습니다. 일진다이아. 근데 일진다이아는 우리가 이제 일진다이아의 자회사 일진폭합 소재를 통해 가지고 수소차 테마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꼬라지를 보면 죄송합니다. 움직이는 힘을 보면 별 재미없습니다. 왜냐면 변동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 보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탄소섬유는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 원래는 효성입니다. 대형주다 보니까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SK케미칼입니다. 근데 대형주다 보니까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말했던 일지테크가 가장 강한 겁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또 봤으면 좋았겠지만은 오늘 아침에 또 잠깐 장 생각한다고 못 봤는데 근데 이것도 시가총액 580억짜리니까 그냥 아트 매매 해야 됩니다. 뭐 지금은 자신이 없고요. 예, 14% 올랐는데 뭐 윗꼬리도 많은 종목이고 네. 아침에 여기서 이제 3,700원대 못 붙은 거는 뭐 할 수 없죠. 못 봤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탄소 요것도 실제적으로 수혜주가 오니까 움직이는 게 테마가 형성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테마가 형성되려고 그러면은 그 관련주가 많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탄소 섬유 쪽도 실제적으로는 효성, SK케미칼 뭐 이런 애들이 메인이고 나머지가 이제 뭐 일지테크라든지 이런 주식들인데 몇 개 없다 보니까 혼자 움직이다 맙니다. 그리고 기계도 마찬가지. 기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국내 관련 기계 관련주로 현대오토웨브입니다. 네, 현대오토웨브. 기계, 로봇 그렇게 이야기하는 공장 자동화 뭐 이런 거야. 근데 이 차트가 지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삼익 THK 이런 회가 되게 좋은 회사들이죠. 기계.
그 다음에 예전에 아시는 하이닉스 회사 SM코어. 예. 근데 주가 움직임을 보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일본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뭐 또 새로운 게 또 나오겠죠 앞으로도. 근데 지금 뭐 금방 불명운동, 동진 세미캠, 후성 이런 데서 봤다시피 잘해야 3일입니다. 3일 3일이니까 뭐 저도 미리 좀 알아가지고 붙었으면 괜찮은데 그 못한 거는 미련을 갖지 말자. 그게 제 생각이고요. 시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쨌든 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장을 주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아스벌 두 종목 올라가는구나. 내 건 안 가는데. 근데 첫 번째 기억할 게 삼성전자는 몰라도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무조건 우리의 시각은 반도체로 가야 됩니다. 근데 반도체로 가면 반도체는 크게 세미컨덕터죠. 반도체는 크게 전공적인 장비 회사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원익 IPS, 테스, 뭐 우리가 산 PSK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도 이제 실적이라든지 주가 움직이는 순서대로 말합니다. 다 기억을 해두세요. 예.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원래 전공정 장비 애들이 실적도 좋고 다른 애들보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들어가는 장비 가격도 좀 비싸니까 그런 겁니다.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앞전자를 씁니다. 예. 예. 이 하루. 예. 공정의 앞부분에 있다고 해서 전공정 장비입니다. 아시죠? 예. 혹시 또 그냥 하는 말을 또 모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후공정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이오테크닉스. 네, 이오테크닉스 오늘 오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유니테스트 이런 종목들이 이제 후공정 장비입니다. 후공정. 그리고 꼬랑지로 움직이는 게 소재입니다. 그는 왜 꼬랑지로 소재로 여기에 이제 지금 최근에 움직였던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기업 이름에 뭐 서울브레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후성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원익 머티리얼즈든지 아니면 SK 머티리얼인지 기업 명에 이렇게 머티리얼즈라고 붙은 애들이 있어요. 머티리얼즈가 영어잖아요. 우리말로 바꾸면 소재입니다. 이 꼬랑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쪽 쪽은 뭐냐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일본에서 이제 안 준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항상 주가를 반도체가 움직인다 할 때는 일바로 보는 게 전공정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있는 게 다 전공정입니다. 뭐 원익 IPS 같은 게 이제 차트가 이렇게 생겼고요. 하이닉스보다 못 치고 갑니다. 지금 코스닥 지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죠. 지금 PSK도 예, 이렇게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여기 있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어차피 하이닉스가 가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잖아요. 외국인들 주식을 1000억을 사는데 뭘 매일 살 거면 전기전자를 가장 많이 사죠. 요 보면 전기전자를 1200억 사잖아요. 그럼 하이닉스 삼성전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 PSK가 오늘 어제 사가지고 지금 여기 딱 제가 21선이 16,450원이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보통 반등할 때 21선은 저항이 나오니까 그래서 내두라고 한 건데 아직은 안 나갔습니다. 예. 근데 처음 30분 봉이 15분 봉이 엄청 셌죠. 예. 근데 지금 미약하나마 반등하는 거니까 뭐 꼴랑 주당 지금 200원 정도 나오고 있을 건데 당연히 이거는 오늘 만약에 못 팔면 내일 한번 가져가 봐야 되는 그림이죠. 일단 반도체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하이닉스의 차트가 61선 위에 있잖아요. 6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 나올 수 있는 하이닉스의 차트 그리고 당연히 외국인이 살 거란 말이에요.